그 시스템이 사실은 인간이 잘못해서 붕괴되어 있는 거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지형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취약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사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침수에 대한 이슈, 요즘에 이상기후죠. 비가 너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침수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반지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거의 건축적인, 인문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침수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가 침수가 많이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적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엔 왜 이러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의 기후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장마철이라는 말을 안 쓰죠.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당 내리는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후에서는 시간당 몇십 미리가 내리면은 우리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게 시간당 100미리가 내리게 되면은 그 용량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됐던 거가 하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물론 되게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근데 워낙에 도시가 넓다 보니까 근처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작은 것들도 다 들어가서 그걸 막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왜 강남역이 그런 피해를 보냐 하면은 강남이라는 지역이 되게 바둑판으로 되어 있는 도로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흔히 맨하탄 같은 평지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남은 맨하탄이라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에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언덕이 되게 많습니다. 논현동의 풍경들을 보면은 길이 막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런 구릉 지형으로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언덕에 바둑판으로 되어 있는 격자형 도로를 딱 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강남으로 개발되기 전에도 똑같이 비가 많이 내린 장마철도 있었을 것이고 집중호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대부분의 땅들이 다 농경작지인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면은 땅으로 물이 스며들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도시를 보시면은 특히 강남 같은 일대는 공원이 없어요. 있는 것들을 가만히 찾아보시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강가 쪽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 그거는 그냥 사실은 장마철 침수 예방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공간일 뿐인 거죠. 그리고 도산공원 정도만 조금 몇천 평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봉우리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이유는 거기는 경사가 급하고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땅을 그냥 공원이라고 이름만 붙인 것 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산 봉우리는 그나마 좀 몇 개의 녹지가 있는데 거기 물은 빠르게 바깥으로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집이 만들어진 다 포장되어 있는 도로예요. 그 많은 비들이 다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론가는 내려가는데 낮은 지역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강남역 일대로 모이게 되는 거죠. 거기가 지대가 반경은 10km 내에서 제일 낮은 지역으로 빠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의 자연지반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지형의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호우에 취약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예요. 도심 속에 빗물 저장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빗물 터널 같은 걸 뚫어 가지고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키는 방법인 거죠. 물론 그런 계획들이 있고 도쿄 같은 데는 그런 게 설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더 전문가인 토목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방법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 대한민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물이 부족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하늘에서 물을 부어줘도 우리가 그거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물을 만약에 우리가 집중호우 내리는 거를 다 받아서 그 물을 우리가 담수로 쓸 수만 있다면은 어쩌면은 물이 부족한 농업지역에다가 원유 송수관처럼 물 송수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팔 수도 있고 몽골 사막지대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물로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곡 곳곳마다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면 되는 거예요. 빗물을 연구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 책을 보고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흘러 내려온다는 얘기는 각종 야생 동물들이 쌓아놓은 오물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훑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다 흘러내린 다음에 제일 낮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운하 같은 걸 만들어서 빗물을 담는 것보다는 산 위에서 물을 가둬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라. 그게 그분의 이야기의 골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보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물길만 내면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내 논으로 물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운하로 내려간 거를 그 운하나 강에서 다시 퍼서 물이 필요한 곳을 끌고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데, 중력을 이용해서 흘려서 내려보내서 필요한 데다 물을 쓰게 하면은 일석이조의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봐요. 물을 담수를 위에다 담아놓고서 필요할 때 쓰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홀로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이 지금의 지구 문명이 발생한 이유들은 담수 공급이 잘 돼가지고 결국엔 도시를 만들어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는 뭐냐 하면은 뭐 양쯔강, 황하강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히말라야 산맥에서의 그런 만년설 같은 눈이라고 하는 형태로 겨울 동안에 저장을 해놓고 그게 서서히 녹으면서 담수를 흘려보내서 물을 공급하는 게 이 생태계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농업 경제를 만들고 지금의 문명 사회를 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서 붕괴되어 있는 거죠.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산 위에 있는 눈들이 다 녹기 시작을 하면은, 특히 히말라야 쪽에 그게 녹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거예요. 물 부족으로. 70년대 80년대 때 오일 쇼크가 났을 때에는 석유에 의해서 계속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물이 그런 지형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은, 준비를 잘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번에 그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프리미엄 아파트들도 누수되는 현상이 생기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축의 제일 기본이 뭐냐 물어본다면은 안 무너지는 게 제일 기본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방수입니다. 사실 모든 건축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수를 하는 방법은 되게 우리가 엄청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가 오히려 더 완벽했습니다. 동양 건축을 딱 보시면은 지붕이 메인인 거예요, 이 건물은. 나머지 모든 뭐 나무기둥, 석가래, 뭐 처마 이거는 다 그 지붕 방수 재료를 받치기 위한 구조 시스템인 것 뿐입니다. 기와장을 쌓을 때 보면은 아래에 기와 쌓고 그 다음에 또 쌓고 이렇게 쌓고 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비가 흘러내리고 아래 칸으로 흘러내리고, 방수의 제일 기본은 물을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고이면은 방수에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근데 현대 건축의 문제는 르코르비제의 옥상 정원, 평지붕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현대의 도시 모든 건물들을 보면 지붕이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들 특히 다 평평한 지붕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르코르비제가 빌라사보아를 지은 이후로 70년 넘게 계속해서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기후가 바뀌어서 그걸 다 오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수가 깨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일단 물이 들어가면은 어디론가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진리예요, 진리. 제일 좋은 거는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쉽게 빠질 수 있게끔 약간 건축의 마감재나 이런 것들 띄워놓고 뭐 이런 장치들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안으로 건물이 들어가면 어딘가는 빠져야 되니까 뭐 천정으로 샌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정원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다 자연 지반인 거예요. 비가 내려도 그 자연 지반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하수는 우리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하수도 시스템인 거죠. 아스팔트 깔고 지하 주차장을 다 파는 순간 사실 거의 자연 지반이 없는 아파트거든요. 우리가 지상에서 봤을 때는 녹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뚫고 내려가면은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빗물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전자 탱크에서 자연 지반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들을 조경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단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런 조경을 만들 때 이런 언덕으로 만들면은 비가 내리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조경을 오목한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물이 가둬지고 비가 그친 다음에도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빗물을 지하수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상용화되어야겠죠. 이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거에서 선택하는 게 사람이 우선순위가 다르죠. 근데 강남에 사는 이유는 비 많이 내려서 침수된다고 해서 안 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돈을 들여서 다른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강남에 사는 이유는 뭐 복합적인 이유예요.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는 게 포털 사이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게 뭐예요? 포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가 가치를 가지는 건 관계를 많이 갖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나 주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관계를 가지느냐. 과거에 구로공단을 갔다. 되게 넓은 면적의 공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식당이나 뭐 카페나 병원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만큼 관계를 맺기 어려운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 공장 단지였던 성수동이 전시장이나 카페나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면적은 똑같지만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수동의 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얼마나 햇빛이 잘 드느냐, 물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의 문제였겠지만은 인류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자연의 팩터들, 요소들은 점점 우리가 배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죠. 햇빛이 안 들면 형광등을 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 뭐 비가 많이 내리면 콘크리트 재료로 해서 하수구를 만드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공간의 가치는 어떠한 관계를 많이 맺느냐가 더 중요한 팩터가 돼서, 그래서 아마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대치동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물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